부교감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이 앉아 편안하게 앉아 이완됐을 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즐거울 때,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런 간격이 있을 때 부교감 신경계가 되거든요. 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서 임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왕성하게 자라서 나쁜 어떤 있지 않습니까? 독소라든지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계 임파고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해독이라든지 몸의 정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체조를 이게 많이 권하게 되죠. 그래서 기체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힘을 빼고 하고 부드럽게 완만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좀 편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느릿하게 앉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시간은 저녁에 자기 전에. 그래서 하루에 2번은 꼭 하십시오.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서 요령은 복잡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력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오늘 한마디만 딱 들으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이거든요.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피부를 자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피부에는 사실 아주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이게 말초 혈관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머리카락보다도 아주 작은 그 혈관들이 피부 표층까지 이렇게 쫙 뻗어 있거든요. 이걸 따라서 또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부에 있는 이 혈관은 사실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조금 경우에는 적혈구 하나가 통과하기 정도도 조금 힘들 정도의 가느다란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혈구가 통과시키는 것은 요 혈관이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적혈구는 이제 이렇게 둥그런 형태만 연결해, 그러니까 몸을 갖다가 홀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좁은 곳을 자기 스스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혈구를 이제 건강한 적혈구를 하는데, 나이 드시고 이제 지방이 낀다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이 좀 올라간다든지, 이래 되면 적혈구의 변형력, 적혈구가 이렇게 확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이런 건강한 적혈구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뭉퉁한 적혈구가 되어서 이런 아주 말초 혈관들을 갖다가 잘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제가 말했을 때 자극한다는 말은 이 말초 혈관을 자극해서 이런 혈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몸 비비잖아요. 그럼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방법입니다. 기체조도 몸을 비벼서 열을 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장의 어떤 자극, 내장 기관들, 피가 돌 때 기운이 올라갈 뿐 아니라 피부 표면을 자극하면 내장 기관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런 걸 간단하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방에서는 피부에 침자리 있죠. 할머님들이 이제 침을 마시시는 침자리, 이걸 이제 경혈이라고 하거든요. 경혈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쪽으로만 딱 해야 돼. 365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딱 반대에서 가운데 있는 혈관이 쳐서 이렇게 반쪽에서 우리 해의 날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365개의 이 치로 날수에 맞춰서 혈을 갖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가 이제 경혈이라는데, 경혈은 피부 표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를 자극한다는 말은 경혈을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제 나오는 현대 물리학의 이론을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홀로그래피 이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홀로그래피 이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미시색의 분자보다 작은 분자 대비형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오고 있고,
홀로그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 안 그러면 블랙홀이라고 한다냐, 이 블랙홀에 있는 정보는 블랙홀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경계면 표면에 맺힌다는 겁니다. 그것도 점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있으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파악하려면 우주 자체 안에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 그 정보가 맺혔다고 하는 것이 홀로그래피라는 이론이거든요. 마치 이게 요술 같은 이론인데 이것도 일종의 가설이지만 현대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 몸에 대입을 시켜보면요, 이 사람 몸이라는 아주 복잡게 피도 있고 신경도 지나고 장도 있고 소화기관도 있고 뇌 활동도 있고 이런 모든 정보가 컨트롤하고 정보가 피부 표면에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자극을 해주면 내부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방에서는 이제 경혈, 침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 침을 놓는 거는 어떤 신경을 자극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경혈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장부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자극을 해서 그 자극이 통해서 이제 몸을 좋게 해주는, 몸을 좋은 쪽으로 컨트롤하게 하는 정보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끝으로도 이제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이 배를 만지면 뭉클뭉클하고 딱딱하고 또 얇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극해주면 그런 안에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릴 이 기체조도 한마디로 말하면 내부를 자극하는 방법이고 자극하는 수단은 손입니다. 손을 가지고 어떻게 자극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기체조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우리 옛날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분만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지으신 책이 있는데 활인신방이라고 이게 사람을 활인신방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건강양생서라는 책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움직이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빗질을 해주게 되면 모공 하나하나가 경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나오는 이 하나하나가 뇌의 혈행을 자극해주는 경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빗질을 이렇게 쭉 해주고요. 뒷머리까지 빗질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걸 자기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몇 분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전체 시간은 10분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좋게 뇌를 자극해 보겠다 하면 이제 요런 손 모양을 이제 구소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을 모아 보십시오. 요렇게. 오른쪽으로 하셔도 되고 왼손으로 하는데 손끝을 요렇게 모아 보세요. 요 끝부분을. 요걸 이제 구수, 뭡니까, 낚시 바늘과 같은 손가락 모양이라서 이게 무술에서는 태국권에서 구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구수를 만들어서 어디냐면 요 한가운데를 쭉 지나는 이제 정중선하고 그다음 귀 제일 튀어나온 거 있지. 요걸 연결시키는 섬이 딱 여기 나오면 여기 이제 백회입니다. 백회를 들어보셨죠? 네. 어렸을 때 천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 백회를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꾹 한번 눌러줍니다. 두 번, 세 번, 한쪽 손으로 해요. 오른쪽으로 쭉 했죠. 그러면 항상 좌우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왼손으로 이렇게 쭉 한 몇 번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해주게 되면
이 뇌라고 하는 거는 숨구멍이 이제 몇 개의 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걸쳐 있는 어떤 구멍 비슷한 겁니다. 아주 약한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하늘과 내가 통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극해주면 머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머리에 대한 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욕두 머리를 이제 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은 아까 빗질을 했죠. 그러니까 얼굴은 쉽습니다. 벌써 비볐죠. 그래서 세수합니다. 자, 얼굴을 이렇게 비비세요. 얼굴에 열이 나지? 그 다음에 자, 아까 중에 이거하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중에 하나 요거 더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에 얼굴에도 몇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나는 이제 눈도 좋게 하고 싶고 코도 좋게 하고 싶고 입도 좋게 하고 싶다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요 손바닥 있지? 손바닥을 요걸 안하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갖다 꾹 눌러줍니다. 이러면 눈에 열이 내려가고 눈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화를 따라서 여기 보면 자기 만져보면 눈이 푹 들어가는 뼈 있지? 뼈 가장자리를 갖다가 조금 자릅니다. 처음에 이기 그 다음에 눈을 쭉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화를 자르서 쭉 여기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콧마루 쪽 있죠. 이걸 좀 자극해주고 쭉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밀어주고 가장자리에서 또 이렇게 여기 앉아 눈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눈이 좀 맑아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이 부분만 좀 해줘도 좀 효과가 있고 우리 눈 안 좋을 때 이 부분 정명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명혈만 좀 자극해서 해주는데 더 좋은 거는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코 여기 영양혈이라는 게 있어서 요 콧방울 옆에 영양혈이라고 부르거든요. 코. 그 다음에 인중. 이게 이제 코를 자극하는 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치법이라고 해서 이빨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빨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손가락 있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잇몸 뿌리 톡톡톡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뿌리 이런 걸 이제 톡톡톡톡톡 이렇게 좀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자극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자극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빨을 너무 세게 말고 가볍게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고치법 이게 원래 고치법이거든요.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빨이 잇몸을 탁탁탁탁 좀 자극하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두드려주면 좀 자극이 되거든요. 가볍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에 대한 건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귀를 자극해야겠죠. 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머리 두피 자극했고 안면 자극하면서 이거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코, 입술 및 인중, 그 다음에 입뿌리 자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입니다. 귀를 자극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2지하고 3지 사이에 좀 벌려서 깃밥에 끼웁니다. 양쪽 깃밥에 끼워서 문지르세요. 막 문지르세요. 열이 나지? 그러니까 깃밥과 그다음에 깃밥 주위에 있는 혈다리들이 아주 귀라든지 뇌 신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귀도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끼워서 막 문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이제 귀도 좋아지게 하고 뇌도 맑히는 걸 이걸 이제 천명고라고 부르거든요. 하늘에 복을 입힙니다. 꽃자 갑자기 생각이 나네. 북꽃자입니다. 천명고.
천명고라는 거는 이 뇌를 갖다가 하늘의 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격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으로 깃밥을 갖다가 깃밥이 있죠.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깃밥이 있잖아요. 귓구멍을 덮도록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고 해 양쪽을. 그 다음에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손 모양을. 그러니까 이 함지 위에 이지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탁탁 튀기거든요. 튀기는 걸 어디를 튀기냐면 이 보시면 자기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걸 구두결절이라고 구두용기라고도 뒤를 하는데 요 뒤에 보면 할머님들 보시면 요 뒤에 보면 여기 좀 튀어나온 부위 있지? 요 부위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 여기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위 있죠? 요 뒤에 만져보시면 툭 튀어나옵니다. 요 부위를 탁탁탁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막고 이렇게 두드리면 머리가 맑은 사람은 아주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만 듣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좀 탁한 사람들은 둔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탁탁이 구두결절이 아니라 옥침이를 주기도 있고 해서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귀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이제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귀가 튼튼해집니다. 이걸 갖다 천명 하늘에 있는 북을 갖다가 퉁퉁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앉아 했죠. 근데 이게 기억 못하면 그냥 비빈다는 것만까지만 생각하십시오. 아셨지? 기억하시면 세세하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것도 좀 하시고 하면 더 좋았다고 제가 설명하는데 무조건 비빈다는 것만 하는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천명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목이겠죠. 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을 한다면 이게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이렇게 딱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이 조금 계속 비비면 뜨겁죠. 그래서 이걸 주무르든지 안 그러면 비비면 됩니다. 목 뒤를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손이 닿는 부분까지 비빕니다. 비볐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운동. 요걸 하고 나서 이제 비볐죠. 그러면 목 운동을 조금 해주십시오. 항상 좌우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왼쪽으로 조금 몇 분 더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갖다가 하늘로 쭉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손톱을 뒤집으면 몸이 쭉 신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안 바라보셔도 되고 바라보면 더 효과가 좋고 어지러우신 분은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펴주면 이제 척추가 쫙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목을 비빈다. 그 다음에 회전을 한다. 그 다음에 의약고 목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두드리든지 비빈다. 앞으로 돌린다. 뒤로 돌린다. 그 다음에 쭉 펴준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충 이제 복잡한 거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떼밀어야겠죠. 떼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손동에서 날아서 또 떼밀입니다. 이걸 몇 분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도 뭐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자극해주면 더 좋은데, 이까지 안 하더라도 손끝은 꼭 자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엄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이 손톱을 잡아보십시오. 손톱을. 영감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살살살 비틀어주세요. 아니,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여러 번 하셔도 되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손끝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정혈이라는 혈이 있거든요. 정혈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억수로 강한 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극을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잡고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요까지 이제 상부 쪽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갖다가 요 끝에 잡아요. 물론 손바닥 치기라든지 바트 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하는 손바닥 운동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까지 기억하기 힘드니까 비비고 나서 손끝만 살짝 자극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화병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가슴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병이 많은데
화병일 이거 하는 건 아주 좋은 공법입니다. 그래서 가슴 있지? 이 가슴 뼈죠, 이 부분이. 가슴 뼈에다 양손을 이렇게 딱 대줍니다. 손바닥 붙여서. 손바닥 붙여서 손바닥을 내에서 올려서 왼쪽을 하든 오른쪽을 하든 상관. 이걸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문지릅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 양쪽 유방 사이가 전중혈이라서 이게 아프면 눌려서 아프면 화병입니다. 화병 진단은 간단합니다. 이게 눌려가지고 양쪽 유방 사이에 눌려서 이게가 아픈 사람들은 화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위를 눌려가지고 이제 천천히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줬죠. 그 다음에 갈비뼈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간을 좋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옆구리를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배 자극은 기본이 이제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에 손을 갖다가 이렇게 딱 배꼽을 이렇게 딱 놀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점점 이제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갈비뼈 밑까지 이제 그다음 아랫배까지 다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시계 방향.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복부에서 맞추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복부를 좋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화관이라든지 장치할 때 이런 식으로 비벼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을 강화하고 허리를 강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위가 이제 신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콩팥 부위를 그냥 이렇게 비벼주세요. 손이 닿는 부위까지. 이러면 허리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콩팥도 약한 사람이 좋아지고, 콩팥을 이러면 이렇게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랑 자주 비벼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콩팥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여자분들 이제 방광이나 자궁이 안 좋으신 분들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꼬리뼈 자극이라고 부르는데, 꼬리뼈는 이게 청골입니다. 청골이 이제 골반뼈하고 붙어가지고 앞에 치골이 있고 이 골반뼈를 하는데 여기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혈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꼬리뼈 바로 위쪽에 이 삼각형 부위를 손가락 이렇게 만들어서 요걸 만들어서 요 이렇게 뒷부분을 갖다 긁어주세요. 이게 아셨지? 여기 끌고 주십시오. 이 끌고 주면 소변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궁도 좋아지고 해서 특히 소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끌고 주면 밑에서 이 꼬리뼈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주면 되거든요. 밑에서 위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다리는 그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조금 이렇게 굽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지겠죠. 그리고 왼쪽부터 하시든 오른쪽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왼쪽부터 먼저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개골 있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있지 않습니까? 문질러 주세요. 이런 자주 이렇게 꾹꾹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뜨겁게 문질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기체주에는 없는 거지만 기체조에는 잠깐 이게 안 되는가요? 목소리로 할게요. 기체조에는 완전 되네. 나 소리가 되네. 기체조에는 없는 거지만 할머님들이랑 할아버님들이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하나 가르쳐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은 아까 것만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뼈 모양은 어떻게 하냐? 무릎뼈는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설계골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설계골을 정확하게 이제 자기 설계골을 만져보면 설계골하고 요렇게 뼈 사이에 틈이 있어요.
한 만져보세요. 이렇게 밑부분을 그게 원래 텀이 있거든요. 이 텀 부위를 밑에서 위로 있지 않습니까? 살살 이렇게 그 사이를 살살 문지르면 아픈 점이 나옵니다. 그 부위를 갖다가 자극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설계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더 많이 오니까 밑에서부터 위쪽에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 부분을 좀 자극을 해서 요렇게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까? 관절염에 좋습니다. 관절염을 치료하는 이게 기본법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설계골이 원래는 관절염이 심한 태행성 관절염이 심한 사람 딱딱이 곳에서 잘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튼튼한 사람은 잘 움직이는데 설계골이 많치면 그래서 설계골 가장자리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무릎 관절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있죠. 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게 비벼주는데 발은 보면 발바닥에 보면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용천혈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천혈을 조금 때려주든지 안 가면 손으로 이제 손바닥으로 좀 이렇게 비벼주든지 특히 더 작게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조차도 아까 이게 손가락 이야기했듯이 정혈이 있거든요. 그 정혈 부위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발가락 하나하나를 갖다가 10발가락 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이 다리를 좀 편 상태에서 되는 만큼 좀 펴주고 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했다가 이까지가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기체조가 마치는 겁니다. 양기를 만들어진 양기를 삼킨다. 그래서 나의 소화관과 위장을 치료한다라고 해서 침을 삼키는 걸 갖다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혀를 입 천장이나 이빨 사이를 갖다 이렇게 막 문지르주면 소화관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침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만들어질 때까지 좀 이렇게 입을 쭉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러면 혀 밑에 침이 고입니다. 요걸 꿀꺽꿀꺽 화면을 나눠가지고 아래쪽으로 단전이나 자궁 쪽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쭉 내려주시면 만성 위장 질환의 최고의 보약입니다. 금진 노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체조나 기공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체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수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무리 공법. 거둔 공자의 약이거든요. 수공이라고 하는데 마무리 시킬 때 양기를 마무리해가지고 간직한다는 의미로 마지막에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만이라도 해드리면 뭐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을 해주면 양기가 보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도 좀 활성화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하였습니다. 스트레칭도 같이 병행하시면 더 좋은데 항상 마지막은 이걸로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의 효과는 딱 100일 하셔야 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에서는 별 반응이 없고요. 100일 정도 이상 하면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이상을 자기 몸에 딱 일정한 시간에 안 그러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자극이 되면서 건강을 아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상 꾸준하게 한다.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이상. 그리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이렇게 이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 하체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저희 한의원의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체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훌라후프 돌리기라든지
한다든지 안 그러면 훌라후프 없더라도 이렇게 허리 돌리기를 많이 권해서 환자분들 하체를 조금 강화시키는데 그냥 돌려서는 아무 효과 없고요. 어르신들 뭐 가셔가지고 이렇게 훌라후프 많이 돌린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서서 훌라후프 돌리는 거는 몸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약간 뱃살 빠지고 약간 근력 강화죠. 하체는 그렇게 강화되지 않거든요. 그럼 하체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어깨 정도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요. 그리고 이를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11자 형태로 딱 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무릎을 많이 굽히면 이제 기마 자세가 되어서 이 무술하시는 분들이 하체 단련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체력이 예하는 무릎을 살짝만 불리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굽히는 거는 그렇게 힘 안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상체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훌라후프 돌리듯이 살살 기분 천천히 돌리시면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이런 거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지하철 타고 하시면서도 조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이제 조금 시간 나시면 서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 이상한 선수 이야기 들으셨죠? 이상한 선수가 운동을 많이 해서 무릎 관절이 여러분들처럼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이 허벅지 근력이 받쳐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뛴다거나 이런 헬스 같은 걸 못한다 하더라도 약간 허리 돌리기 정도나 엉치 돌리기 정도나 누워서 발등을 당긴다든지 엄지발가락 받춘다든지 이런 운동을 가볍게 좀 해주시면 이 근력 강화에 관절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좀 키워서 이런 관절염이나 아픈 걸 조금 더 이겨내시기 원하고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